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HSK 사급 전문가 오민경입니다. 2019년도 첫 번째 시험 1월 12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듣기와 독해하고 쓰기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듣기 제1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듣기 제1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시험의 체감은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듣기 제1부분만 어려웠고 2부분하고 3부분은 그냥 평이한 수준의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역시 독해는 독해 제1부분이 항상 지금까지 2018년도 1년 동안 비교적 많이 쉬운 어휘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원래 수준으로 들어와서 4급 어휘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좀 수준이 높은 어휘들이 나왔고 그 외에 독해 제2부분, 3부분은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우리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쓰기 제2부분의 난이도가 좀 낮았었어요. 쉬운 제시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우리 5회 빨간 교재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지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듣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 듣기 제1부분. 문제의 지문이 길이가 길었고 내용도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듣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상황. 선생님이 듣기 제1부분 여러분 일치불일치잖아요. 그거 빼고 그 다음에 3부분에 단문 있잖아요. 그거 빼고 20문항 빼면 25문항이 남아요. 25문항에서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항 나왔는지 세어봤어요. 15문항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 3문항이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럼 그 다른 거는요. 관계나 장소. 여러분 장소와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극히 적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듣기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해커스 교재에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를 공략하십시오.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만 골라서 계속 듣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실제 시험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당신 언제 해외 출장 가요? 라고 하니까 비자가 잘 처리가 된 이후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签证办好后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두 번째. 처음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믿을 수 없어서 지금 너무나 감격스럽대요. 감격하다, 很激动 이런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수영을 3개월 동안 배웠대요. 그런데 지금 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는 친구한테 배우기도 했고 혹은 독학을 하기도 했고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돼. 수영 반을 좀 신청을 해서 해야 돼. 배워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报个游泳班 이런 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체적인 동작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선생님이 좀 중요한 거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모든 시험에 나오는 제시어가 있다고 그랬죠. 경극. 징쥐表演 경극 공연을 보고 있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칸表演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 상황과 구체적인 동작에 관련된 문제들이 절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총 18문항 나왔으니까 앞으로 듣기 공부하실 때 듣기가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게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그냥 답을 공부하시면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공부하시면 관계, 장소 이런 것들은 다 맞춰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 공부는 절대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상태 상황에 관련된 그리고 여러분 상태 상황에 관련된 지문이 길어요. 이 지문들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키워드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공략하십시오. 그리고 듣기 제2부분하고 3부분은 지문에 동일하게 언급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 2부분하고 3부분은 비교적 쉽게 답을 빨리빨리 찾아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일치불일치하는 문제에서 이 화자는 아침을 회사에 들고 와서 먹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들어야 될까요? 반대하는지만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먹지 못하고 회사에 와서 아침을 회사에서 많이 먹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침 햇살 들고 와서 먹는 거 반대하는 거죠. 일치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대하다는 동사 정도는 모르시면 안 되겠죠. 반뚜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요. 자, 여러분 공짜로 뭐 있습니까, 여러분? 무료로 免费. 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 사이트에서는 免费听 모든 노래들을 免费听 공짜로 들을 수 있대요.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免费. 저는 免费만 정말 나오는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付钱 돈을 지불해서 카드도 만들어서 듣는다라고 했어요. 일치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키워드 보기에서 마땅히 들어야 될 내용만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상반되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저의 딸이 어릴 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지문에서 뭐가 났냐면 저희 아이가 어릴 때는 굉장히 호퍼 활발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성격이 조금 변해서 지금은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겠죠. 일치, 불일치 전부 다 이 세 개 나오는 제시어들은 다 불일치였어요. 이런 것들 연구해서 이런 어휘들을 키워드로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활발하다, 호퍼 나왔습니다. 자,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 처음으로 시험을 봤는데 너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이 사람도 지금 감격하고 있다. 정답 뭘까, 여러분? 很激动 이런 거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 해에 회사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외국으로 나가서 발전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向国外 발전하다. 发展 이런 어휘들이 중요한 어휘겠죠. 자,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개월 수영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한다고 하니까 여자가 수영반을 신청해봐. 报名에서 报만 나와서 报个游泳班 이렇게도 응용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겠죠? 자, 단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시험이 이번에 비교적 쉬웠대요. 그래서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와 보니 50몇 점으로 불합격한 거죠.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독해, 예를 들면 독해하고 쓰기가 있는데 그것의 답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나왔다. 结果出来了. 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성하고 있거든요. 후회하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대충대충 하지 말아야지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심정, 허우허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문에서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100번을 실패를 했대요. 근데 101번째에 성공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100번만 하면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근데 뭐 해야 될까요? 끝까지 고수해 나가야 된다. 어떤 단어 여러분? 중요한 어휘, 젠츠. 여러분 선생님 느끼지만 총평은 이번 달 시험 본 학우님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HSK 4급을 준비하기 위한 학우님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12월 단어들이 지금 1월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여러분께서 시험을 언제 봐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선생님의 총평 강의를 적게는 3개월, 많게는 6개월, 어떤 수강생들은 1년 거를 다 보더라고요. 너무 좋죠. 쌤하고 한 달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달 시험이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총평 강의를 가지고 쌤이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서머리하고 가신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도 기대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적중할 수,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평 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어휘들이 다음 달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동사와 형용사를 잡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번에 나오는 듣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일치불일치에 뭐가 나왔냐면 제가 겨울방학에 국가도서관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국가도서관에 참가하러 갈 계획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무엇을 봤을까요? 겨울방학을 봤습니다. 한지야. 그런데 여러분 딱 지문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름방학이 나왔어요. 일치불일치, 불일치. 그래서 일부분의 내용만 싹 바꾸고 상반되는 내용들만 싹 바꿔서 나오는 게 듣기 문제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거죠. 이런 듣기의 팁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내용을 들으려고 하니까 듣기가 어렵고 안 들리는 겁니다. 보기를 통해서 마땅히 내가 어디에 한정이 있을까? 무엇이 바꿔서 나올 수 있을까? 무엇이 요약돼서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를 모르시면 안 되겠죠. 겨울방학, 한지야, 여름방학에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로 수지아라는 제시어들도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이런 제시어들은 보기에도 정답도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꼭 알아주셔야 될 사급어휘겠죠. 방동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도 굉장히 자주 언급됩니다. 린주 이 정도의 어휘는 보기로 나왔던 제시어인데 정답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 곧 있으면 추석을 보낼 거니까 월병을 좀 붙여야 되겠다. 이 화자는 누구에게 월병을 붙이려고 합니까? 선물들을 붙이려고 합니까? 정답은 나이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가 지금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머리도 좀 길었는데 좀 짧게 잘라주세요. 직업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리파시, 장소는 리파디엔. 뭐로부터 시작할까 여러분? 리파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이런 직업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쇼파 좀 보러 가요 라고 했어요. 가구점에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정답 뭘까요? 비교적 쉽게 찾았겠죠. 이런 기본적인 어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샤파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비자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난달에 여러분 2018년 12월 시험에 여권을 만들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권을 만들다, 반, 후,照, 비자를 만들다, 반, 签证 정도의 술목의 호응 구조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아까 공연을 보다, 칸, 징주,表演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께서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귀로 들을 때 숙지가 된다는 거, 큰 소리로 읽는 연습들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듣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실제 출제 경향을 우리 해커스 교재는 반영해 드렸고 2018년 무려 여러분 7월에 개정판까지 나왔습니다. 개정판이 나온 이유는 시험이 난이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옛날 교재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뭐 장소, 관계 이런 거. 그런데 하지만 지금 시험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절대적으로 동작이나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듣기 모든 내용들을 다 실전 문제에 맞게끔 개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커스 교재와 그리고 교재를 다 풀고 나서 모의고사까지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다양한 문제를 풀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우리 상태와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보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 들을 때 어떤 걸 잡아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스크랩 내용을 들을 때 중심 내용,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내용, 누구일까요? 그것이 주, 술, 목을 들으면서 빨리빨리 키워드 잡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의 독해 영역의 출제 경향은 2018년의 독해제 일부분의 어휘가 굉장히 쉬웠어요. 2018년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커스 교재가 나온 지 4년도 채 되기 전에 개정을 들어간 이유는 2014년과 15년 사이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동사와 명사와 형용사만 출제가 되었어요, 시험에. 그런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어휘가 나오고 있냐면 동사, 명사, 형용사를 제외한 부사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죠? 양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여러분 특별하네요. 개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접속사도 나옵니다. 이런 중요한 어휘 외에 다른 분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18년 7월에 여러분들에게 개정판을 선보였습니다. 싱크로율 100%, 실제 문제와 똑같이 부사, 양사, 개사, 접속사, 대명사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교재를 어떤 교재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했구나를 생각하시고 이 해커스 교재 가지고 복습을 잘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동사, 명사, 용사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부사와 개사와 접속사가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단어 모르시면 사급 공부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착륙했다. 개사구가 수로 뒤에서 결과 보어로 쓰여서 당연히 이번에도 어떻게 나왔을까요? 降落在 나왔습니다. 降落在首都国际机场 이게 나왔었어요. 똑같이 고민할 필요 없이 해석할 필요 없이 降落在만 넣어주셨으면 됐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거 난이도상 쌤이 쉬운 어휘는 안 넣어드렸어요. 붓다라는 동사 따오가 있어요. 자, 여러분 토마토가 조금 신맛이 나는데
아, 좀 상한 것 같아. 그러면 쓰레기통에 버려. 여러분 버리라고 하면 어떤 동사를 연상해 주셔야 될까요? 렁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버렸다. 렁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렁 대신에 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따오가 들어갔어요. 쓰레기통에 붓다. 쓰레기통에 부어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총평 강의가? 다음 달에 혹은 다다음 달에 어떤 동사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붓는 그림이 나오고 지금까지는 렁이 나왔지만 뭐도 나올 수 있다? 따오도 나올 수 있다. 제발 총평 강의 보시고 이렇게 선생님이 언급해드리는 거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렁진처럼 어디에 붙다, 따오, 진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우리 오늘 해커스에서 시험 봤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학우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쌤, 여기 진 앞에 뭐 들어가야 돼요? 따오 맞아요? 네, 따오, 진 이거였어요. 어디에 붙다, 따오, 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비밀번호, 은행카드의 비밀번호.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해드렸잖아요. 이난카더 미마. 이난카더 나왔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뭐? 미마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대명사 나왔습니다. 일체 모두 이치.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사급어휘 맞죠? 그 다음에 예의 바르다, 리마오까지 딱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쌤이 부사에서 이 부사 너무 강조해드렸죠?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不得不放弃 不得不改变. 쌤이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不得不改变. 어쩔 수 없이 원래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不得不 부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의 위는 어떤 개사였어요? 주어 앞에도 들어갈 수 있는 개사였어요. 그래서 주어 앞에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쉼표가 있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에 대하여 또의 위를 넣어주셔야 됐어요. 빈칸의 위치만 보더라도 문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또의 위하고 용법 누구가 똑같아요? 또이가 똑같습니다. 이런 개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왕 뭐만 바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란. 누가 났을까요, 여러분? A, G, O, B. 이런 호응 구조로 접속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동사, 명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사, 그리고 양사, 개사, 접속사까지 다양한 품사들을 교재를 가지고 확실하게 복습해 보셨다면 분명히 독해 제1부분은 좋은 점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독해 제2부분에서는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접속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므로 그래서 인스가 나왔고요. 거의 매달 시험에 나오는 접속사죠. 주절이 아니라 종속절에 들어갑니다. A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입니다. 앞에 있던 언급된 내용이 뭐뭐 하지 않았다면 뭐뭐 했을 거다라는 접속사否则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쌤이 한번 바꿔볼게요. 요 A, 요 B예요. 여러분 요 A, 요 B가 뭐예요? A 하면서 B 하다. 이럴 때 쌤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요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를 병렬할 때 요 A, 요 B를 쓸 수 있는데 형용사가 아니라 여기에 뭐도 나올 수 있어요? 술목의 구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구를 병렬할 때는 A 하면서 B 하다, G, A, 요 B도 들어갈 수 있어요. 참고해 주셔야 되겠죠. 요 A, 요 B 사이에는 형용사 병렬한다면 이런 구를 두 개의 구를 연결할 때 A 하면서 B 하다라고 했을 때 G, A, 요 B까지 포인트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접속사의 호응 구조에 관련된 문제들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독해 제3부분에 다양한 문제, 주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정리해드리냐면 다음 달에 듣기 단문에 나올 수 있어요. 속도가 빠를 때, 운전할 때 속도가 빠를 때 뭐 열지 마라? 창문 열지 마라. 여러분 독해 제3부분의 문제들이 단문 듣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독해 문제를 풀면서 많이 읽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단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내가 풀었던, 내가 봤던 문제들은 쉽게 들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겠죠. 그래서 독해 제3부분 할 때 이런 것들이 단문의 내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읽는 연습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속도가 빠를 때 창문을 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모는 아이에게 훈육보다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부모는 아이를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중국의 뭐 고유의 명사, 고유의 대상 이런 것들이 소기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남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해남도는 우리 한국의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해남도는 사계절이 다 여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습니다. 정답은 온도가 높다. 이런 것들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독해제 3부분 공부하실 때 평소에 많이 읽는 연습을 통해서 듣기 제3부분과 매치하셔서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독해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시간 배분이에요. 아마 처음 시험을 보고 두 번째 보시는 학우님들 대다수가 독해에서 시간 배분을 실패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죠. 독해 제1부분은 5분, 독해 제2부분은 7분, 그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어디에 할애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독해 제3부분에 할애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해 제3부분 역시 한 문항당 1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간 배분을 해보시면 되겠고, 시간 배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문항당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면 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정독이 아니라 빨리 해석을 하면서 속독으로 주술목을 찾는 키워드인 수어를 찾는 문제 연습 방법으로 훈련을 좀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독해 제3부분은 듣기처럼 무엇을 먼저 확인하셔야 될까요?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지문으로 가서 필요한 수어만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지문에 수어가 많이 봤자 6개는 초과하지 않아요. 그 6개 단어만 6개 이하의 단어만 수어만 빨리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을 아신다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쓰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018년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수문형이 4문항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2018년에만 그랬어요. 보통 특수문형은 2문항 정도.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9년 이번 첫 번째 시험에서는요. 특수문형이 항상 나오는 받자구문과 랑이라는 사역동사를 쓴 겸어문 2문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6대 문장 성분 정도보어, 그 다음에 동양보어, 그 다음에 부사의 어순, 그 다음에 술목의 어순, 형용사 수러문, 이런 6대 문장 성분에 관련된 문제가 8문항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쓰기 제2부분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제일 궁금하시죠? 자, 먼저 오셈하고 배웠던 오셈의 기출, 오셈하고 같이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배웠던 어휘 먼저 살펴볼게요. 자, 쌤이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를 세는 양사 나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어느 장소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는 걸 정답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선생님 프린트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터지다. 여러분 선생님의 점수 보장반에서는요. 매달 HSK 모의 시험을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다음 달 시험을 위해서 해커스에서 해커스 고자상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 전에 해커스에서 실제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봐드려요. 선생님이. 그때 이번에 12월 모의고사에 선생님이 뭐 넣어드렸냐면 창문이 깨진 그림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포어를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이 창문이 마치 터진 것 같다. 아니면 누가 이 창문을 깨뜨렸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범 답안을 넣어드렸거든요. 네, 적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총평 강의에서 토마토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시홍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을 수 없다. 우리 해커스 교재 독해 파트에 분명히 있어요. 참을 수 없다. 受不了.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약간 원래는 동사, 형용사, 명사가 나오는데 뭐도 나온다? 양사도 나온다. 양사가 나오면 그리고 부사도 나온다. 부사가 나오면 난이도 훅 올라가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자, 따오추가 나왔는데 여러분 따오추는 쓰기 제1부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 도시는 도처가 시끌벅적하다. 그러면 따오추가 딱 나오면 따오추 또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방에 여러분 옷으로 엉망인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따오추가 나왔거든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4개를 다 넣어드렸어요. 하나는 우리 뭐 큰은 너무 쉽게 잘 아니까 그 생략하고 이 4개의 그림에서 어떤 문장을 쓰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제1부분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항이 있죠.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문제 8문항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어진 제시 한번 살펴볼게요. 正在 나왔어요. 여러분 부사예요. 그러면 이 어휘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뭘 것 같아요?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당연히 어느 자리 배치? 수로 자리에 배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받다 뭐 있어요? 여러분 받아들이다 接受 동사겠죠. 그래서 수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 한번 읽어보세요. 안全 형용사예요. 안전하다. 자, 다음 제시 볼게요. 다자 또 누가 받아요? 그것의 주체니까 당연히 어느 자리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뭘 받을까요? 대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교육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자 못 적어도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아위 교육을 받아요. 그럼 주수명 딱 나왔죠? 명사로 쓰여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전하다가 형용사로 쓰이지 않았어요. 왜? 이미 지소라는 누가 있기 때문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요? 명사로 쓰였다는 거. 이런 부분들 여러분께서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로 잡을게요. 받고 있습니다. 正在接受 누가 받고 있어요? 모두가 받고 있어요. 무엇을 받는데 여러분? 교육인데 어떤 교육?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단어로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하셔야 되겠죠. 하나의 단어. 안전교육, 안전教育 이런 것들요. 전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大家都正在接受 安全教育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大家都正在接受 安全教育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네요. 6대 문장 성문에 관련된 특히 수로와 목적어의 호응 구조에 관련된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之间 여러분 之间은 뭐죠? 누구누구 사이 명사예요. 자, 인가에 나왔습니다. 조동사고요. 후샹, 여러분 후샹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죠. 서로 돕다, 후샹 방주, 서로 이해하다, 해커스 교재에 부사 파트에 있었어요. 후샹 리지에, 그러면 서로 존중하다, 후샹 존중. 짝꿍을 기억하세요. 친한 것끼리 하나의 덩어리.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人和人,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수로 잡을게요. 수로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존중. 자, 누가 존중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 주어 들어가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人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개사고 들어가겠죠. 和人之间 이거 전체가 어느 자리에 여러분? 주어 자리에 딱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돼요. 근데 쌤이 어떤 덩어리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 후상 존중. 해야 되니까 조동사 당연히 어디 앞에 들어가야 될까요? 수로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따져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후샹이 맞아요. 부사예요. 부사예요. 그 다음에 인가이가 뭐예요, 여러분? 조동사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의 일부만 들었던 학우님들은 선생님이 그랬어. 부사 외워서는 부족해요. 근데 쌤이 예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외를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후샹 인가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후샹은 누구와의 관계가 긴밀함으로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함으로 이게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당연히 조동사가 부사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사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마땅히 서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人和人之间应该互相尊重. 人和人之间应该互相尊重. 자, 만약에 여러분 이번 1월 시험 봤는데 만족스러운 점수가 못 나왔어요.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봐봐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을까? 쌤이 이번 시험을 제대로 못 보거나 아니면 합격을 하지 못한 학우님들을 보면 어휘가 안 돼서 틀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쌤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해커스 교재에서 1사급 어휘집이 나왔어요. 1200개. 근데 거기 안에는 모든 예문이 있어요. 기출 예문. 그거 공부하시면 여러분 중국어는 단어를 외울 때 문장으로 외워주셔야지만이 어감을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호샹 중종을 해커스 어휘집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덩어리가 나왔어요. 이런 지금 예문들이 지금 기출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실패한 학우님한테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우리 학우님은 어휘가 부족하니까 어휘 강의로 보충을 하고 나서 아마 사급 공부를 좀 더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듣기가 들릴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런 어순배열을 내가 인가이라는 조동사의 특징, 호우시앙이라는 조동사의 특징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순배열 하실 수 있어요. 해커스 4급 어휘
교재해보면 고스란히 이미 나와 있는 예문들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마땅히 서로 존중해야만 합니다. 人和人之间应该互相尊重. 끊어 읽기도 문장 성분을 알아야지만 읽을 수 있겠죠. 人和人之间应该互相尊重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부가 나왔어요. 부정부사. 위파가 뭐예요, 여러분? 어법이에요. 他写的句子, 관형어, 그가 쓴 문장. 그 다음에 符合, 이게 수로죠, 여러분. 부어가 뭐예요, 여러분? 부합하다. 그러면 뭐에 부합합니까, 여러분? 술목 딱 나오죠. 어법에 부합합니다. 그럼 당연히 부는 어디 앞에? 수로 앞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뭐가? 주어가 문장. 그가 쓴 문장이 어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술목의 어순이 나왔습니다. 他写的句子不符合语法. 술목에 관련된 문제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대 문장 성분이었어요. 자, 두 번째, 받자문과 겸어문의 같은 특수문형의 정확한 어순을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는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지금 누가 눈에 보이세요, 여러분? 바가 보이죠? 그럼 바 뒤에는 명사 나와야 돼요. 자, 명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후照号码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누가 나왔어요? 수로? 告诉我.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해도 나올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 더는 무조건 어디 앞에? 명사 앞에. 지금 주어진 제시어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후照号码. 마지막 칭은 어디 앞에? 문장 제일 앞에 pleas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알려주세요. 告诉我. 무엇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바디에 명사 나오는데 관형어 들어가서 당신의 여권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시작. 请你的护照号码告诉我. 여러분, 학생들 중에 공항이나 아니면 면세점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중국 손님 오셨어요. 물건을 사셨어요. 여권번호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권번호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사급을 공부하고 나면 이런 문장들을 외워놨다가 어디에 적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될까요? 말하기에 적용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필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따로 공부하세요. 말하기 따로, HSK 사급 따로. 이런 거에 입에 착 감겨야지만이 회화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받자금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请你请把你的护照号码告诉我까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쌤이 이거는 너무 쉬워서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쌤이 왜 이거 정리해드리냐면 다음 달에 이거 나올 것 같아서. 한 여자가 놀라워하고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놀라다 사급어휘죠. 吃惊.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 문장 써야 돼요. 자, 어떤 문장 써야 될까요, 여러분? 랑 나왔어요. 랑 나오면 무조건 몇 번째 수로 자리에?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두 번째 수로 자리에 뭐 나올까요, 여러분? 吃惊 넣어주시면 되겠고, 랑 뒤에는 뭐 나와야 돼요? 목적어와 두 번째 수로에 대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겸어 대상만 딱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쌤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럼 문장 만들어 보세요.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하다. 여러분, 쓰기 제2부분에 한 여자가 놀라워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这个消息让我很吃惊 이런 대표적인 문장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 상심하다라는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상심하다 시작 상심. 상심 나왔을 때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상심하게 하다. 똑같은 문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번 달에 나온 어휘들이 어디 나오고 있다? 다음 달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하다. 这个消息让我很吃惊.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특수문형 중에 하나의 예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쓰기 제1부분 무려 5문항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오셈의 부가 자료에서 해커스 교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 볼게요. 와, 이 여자가 여러분 이러고 있네요. 자, 제시 한번 볼게요. 참을 수 없다. 受不了,受不了,受不了.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단어면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여러분, 受不了라는 이런 가능보의 부정 형태가 나오면 중국 사람들이 뭘 많이 붙여주면 정말 뭐뭐 할 수 없어요 라는 부사 정말을 많이 붙여줘요. 여러분, 정말이 뭔데요, 여러분? 实在를 많이 붙여줘요. 이게 어감이에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말하게요. 实在受不了.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实在受不了. 자, 이게 결과잖아요. 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급시험의 독해 파트에 스트레스가 나와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뭐라고 할까요? 야리. 자, 여자 지금 일의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요즘에 일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럼 문장 만들어 보세요. 最近他工作压力太大.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 나왔던 예문입니다. 最近他工作压力太大了.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实在受不了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受不了가 어디든 나올까요? 당연히 1사급 어휘집에도 있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实在受不了로 나옵니다. 이런 걸 외워놨다가 어디에도 여러분 장문과 말하기에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어감이에요.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实在受不了입니다. 자, 여러분 토마토. 쌤이 토마토 너무 많이 수업 시간에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 오리고기, 경그, 뭐 판다 이런 거 많이 내놓는데 토마토도 많이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시험에 나왔어요. 시홍시.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예문은 이거예요. 시홍시이 나오면 일단은 맛으로 묘사가 돼요. 선생님이 이런 예문을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거의 6년 이상 시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어순배열 문제에 토마토는 조금 시다. 이게 그냥 나와요. 어순배열 문제. 그래서 어순 쓰기제 일부분에 나왔던 문제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모범 답안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믿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쓰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토마토가 조금 시다. 시홍시有点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관용어는 아무거나 아빠가 사가지고 온, 엄마가 사가지고 온, 당신이 사서 온 관용어는 여러분 마음대로. 마마 买来的西红柿有点酸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예문이었기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되겠죠? 자, 시홍시이 나오면 여러분 토마토 계란국이 나와야 돼요. 토마토 계란국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사용해서 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에이, 보면 쉬워요. 우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토마토를 사용해서 용 시홍시. 국을 만들다. 做汤. 와, 너무 쉽잖아요. 이런 연동문을 사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我要用西红柿做汤. 맞잖아요. 토마토 가지고 중국 사람들 국 되게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내가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걸 채점자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我要用西红柿做汤. 이런 예문들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정답은 없어요. 허나 이런 문장을 썼을 때 한국 사람이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을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방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옷으로. 그래서 뭐가 났냐면 다오추가 났어요. 도처에. 곳곳에. 쌤이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부사.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쌤 다오추가 뭐예요? 쌤이 그렇게 수업 중에 얘기했는데 다오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다오추 나오면 쌤 뭐 나와야 된다? 여러분 다오추 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쌤이 또 한 번 강조할게요. 총평 강의에서 여러분 2017년 시험에서 뭐가 많이 나왔냐면 옷이 엉망인 그림이 2017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2019년이죠. 우리 1월 시험이 2017년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2017년의 기출문제를 쌤이 많이 드릴 거예요. 적중 예상 강의할 때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럼 2017년에 3번이나 나왔어요. 어떤 제시어가 나왔냐면 엉망이다, 루안이. 자, 루안이 딱 나오면 레파토리로 나와야 되는 게 엉망으로 만들었다. 농, 루안 이게 나와야 돼요. 농, 루안이 나오면 무조건 구체적인 동작이므로 중국 사람들 뭘 많이 쓰더라? 바를 쓰더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외우라고 안 하잖아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순차적으로, 유기적으로. 루안 나오면 농, 루안러. 농, 루안이 나오면 밭자금을 써서 여동생이 방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매일매일 바, 방젠, 농, 루안러. 도처가 전부 다 옷이에요. 到处都是衣服. 이렇게. 딱 열어보면 별거 아닌 예문인데 여러분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정리를 오쌤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외워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妹妹把房间弄乱了到处都是衣服到处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是. 여러분 이 문제는 어디에 나올까요? 다음 달이나 우리 상반기 시험에 쓰기제 일부분에 到处都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뭐가 나왔냐면 터진 양말이 나왔어요. 새해가 되었다고 좀 그림을 바꿨네요. 맨날 양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신발이 나왔습니다. 鞋子가 나왔습니다. 터지다, 찢어지다, 포 나왔어요. 여러분 이 예문은요. 선생님이 너무 좋은 예문이라서 넣어드렸어요. 어디에서 배운 거냐면 해커스 1사급 어휘집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들어갈게요. 어제 산 신발이 오늘 바로 터졌다?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어제 산 신발이 昨天买的这双鞋子 어제 산 이 신발이 昨天买的这双鞋子
오늘 터졌어. 여러분 오늘 하루밖에 안 됐는데 바로 터졌어. 강조할 수 있는 부사 뭐 들어가야 될까요? 就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 바로 터진 거 있죠. 今天就破了. 그래서 뭐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끌려면 안 돼요. 진짜 싼 게 비지떡이야. 여러분 너무 재밌죠? 싼 게 비지떡이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一分钱一分货. 쌤 이거 왜 넣어드렸냐면 듣기 시험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一分钱一分货. 진짜로 싼 게 비지떡이네. 真是一分钱一分货. 어휘를 문장으로 배우면 HSK 사급 공부가 굉장히 재밌고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 공부를 우리 해커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하시고 그리고 교재에 오셔서 또 패턴과 문제 푸는 방법과 중요한 어휘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너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말하기에 내가 쓰고 싶었던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여기서 말하기에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발 내가 어제 샀는데 오늘 바로 터졌어요. 친구한테 불평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 볼까요? 昨天买的这双鞋子今天就破了真是一分钱一分货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편이고 듣기에 나오면 난이도 상 이런 것들 통해서 듣기도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쓰기 제2부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어 6대 문장 성분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해커스 쓰기에 학교피 책 1번부터 13번까지 6대 문장 성분과 특수문형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독해로 넘어와서 동사, 명사, 형용사 그것만 안 나온다 그랬어요. 부사, 접속사, 양사, 계사도 나오니 그거 가지고 또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것도 공부하고 나서 마지막 쓰기 제2부분에 오셔가지고 쫙 정리하세요. 그러면 웬만한 그림에 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쌤이 여러분들에게 총평 강의나 아니면 뭐 적중 강의나 드리는 예문들 좋은 통문장의 예문들을 꼭 통으로 암기해 놓으셨다가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 첫 번째 2019년을 맞아서 본 2019년 1월 12일 총평 강의 마무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해커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고사장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경로를 몰라요. 어디에 가셔서 응시하실 수 있냐면 HSK 시험센터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HSK 시험센터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우리 4급 시험을 보실 때 고사장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해커스 고사장이 있으니까 거기로 신청하시면 우리 해커스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월달 시험 준비하실 때 해커스 어학원에서 준비하시고 또 시험 보시고 나서 선생님한테 궁금한 것도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 선생님이 인사할게요. 우리 2019년 하고자 하는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 일에 중국어 공부를 좀 잘해 봐야 되겠다라고 소망 중에 하나의 일이 있죠. 그 공부의 길잡이가 해커스의 오쌤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4급 한 번에 그냥 합격 말고 고득점 합격합시다. 그러면 우리 4급 교재를 잘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그 기타 회화 교재도 있고 어휘집도 있으니까 그 부가 교재들도 잘 활용하셔서 해커스에서 효과적으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